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상반기 생명보험 모집인 등록 자격시험 출제 문제의 함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나왔던 문제들 중에 많이 언급된 문제라든지 지문 가운데 이게 함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해서 하반기 시험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편이고요. 1편 보험 이론과 윤리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개인 보장은 국가가 일정 최저 수준의 국민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자, 국가가 일정 최저 수준의 국민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은 개인 보장이 아니라 사회 보장에 해당이 되겠죠. 예, 사회 보장은 세 가지로 나눠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예, 이렇게 나눠진다는 점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컨셉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사회보장, 즉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올해 개인보장과 사회보장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함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험 밀도는 해당 국가의 GDP 대비 보험료 비율이며 보험 침투율이란 한 국가의 국민 1인의 평균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보험료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얘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좀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보험 밀도와 보험 침투율 이 두 가지를 바꿔서 자꾸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과거에 많이 나왔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구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당 국가의 GDP 대비 보험료 비율이 바로 보험 침투율이죠. 그 다음에 국민 1인의 평균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보험료가 바로 보험 밀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여러 가지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바꾸어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개념을 여러분께서만 잘 알아두시게 되면 문제 푸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은 이질적인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합리적인 금액을 모아 공동기금을 형성하고 필연적인 사고를 당한 구성원에게 보험금 등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제제도이다. 자, 이 문제는 사지선다, 그러니까 삼지선다죠. 삼지선다의 보기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되고요. 박스 문제로도 출제가 한 번씩 되는 문제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생명보험의 컨셉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될 키워드는 자, 이질적인 위험. 자, 생명보험은 이렇게 동질적인 위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질적인 자, 이 부분. 그 다음에 필연적인 사고, 우연한 사고를 대해서 보장하는 것이 생명보험이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키워드고요. 가장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질적인, 필연적인, 동질의 위험, 그 다음에 우연한 사고. 자, 이 키워드는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지상등의 원칙은 다수의 계약을 동일한 보험료로 계약했을 때를 가정한다. 자, 수지상등의 원칙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수지상등 원칙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수지상등 원칙은 이게 동일한 연령대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죠. 그 다음에 이게 동일한 보험료로 계약을 했을 때를 가정한다. 그 다음에 다수의 계약. 얼핏 보면 이게 뭐가 틀렸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문의 유형입니다. 예, 다수의 계약이 아니죠. 자, 다수의 동일 연령의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 종류입니다. 같은 보험을 동시에 계약했을 때 그 보험기간이 끝마치게 되면 수익과 지출의 균형이 맞도록 순보험료, 이렇게 순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수의 계약, 동일한 보험료.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다수의 동일 연령의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보험료 이렇게 싹 바꿔놓으면서 좀 혼란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함정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키워드를 하나씩
단어를 구별해서 여러분께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경우 만 19세 미만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만 19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제 요 19세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피보험자가 아니고 보험계약자, 즉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만 19세 미만자일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19세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는데 이게 누구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함정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아니죠. 피보험자는 뭐만 기억하면 됩니까? 만 15세 미만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가 없다. 무효다. 요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진단계약의 승낙 또는 거절 통지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자, 무진단계약인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가 맞죠. 진단계약은 청약일이 아니라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 지문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진단 계약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우리 금방 설명했죠. 그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이 아니라 청약일로부터죠.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해야 합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 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 승낙 전 보험사고죠. 그죠?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을 하죠. 단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승낙 전 보험사고 몇 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십시오. 예, 승낙 전 보험사고에서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경우. 9번,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진단을 받지 않았으면 보장하지 않죠. 단 재해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을 하죠. 자, 얘도 예외 사항입니다. 재해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 청구 구비 서류 중 사고 증명서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발급한 것뿐만 아니라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유효하죠. 자, 이 지문도 한 번씩 출제가 되는 함정입니다. 국외의료기관 발급한 증명서도 인정을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11번 보겠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 틀린 지문이죠. 어디가 틀렸을까요? 보험 수익자뿐만 아니라 보험 수익자의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리인도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번 함정 찾아보겠습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3년간, 자, 요거, 예, 일반 실종, 특별 실종, 요런 내용들 있었죠. 그죠? 예, 3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자, 몇 년입니까? 3년이 아니라 5년이죠. 5년. 일반 실종일 경우에는 5년이고요. 특별 실종 어떤 겁니까? 추락한 항공기, 선박, 요런 경우죠. 요런 경우에는 1년입니다. 그래서 5년과 1년을 바꿔서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년을 5년간 내지는 1년간과 바꿔서 예,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이 기간을 물어보는 문제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장애라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기능 상실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맞죠? 그죠? 그래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훼손 상태도 포함을 한다라고 해야 맞죠.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신체, 정신적인 훼손 상태도 모두 포함을 합니다. 14번 보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 자, 1, 2, 3. 요거 딱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죠. 자, 3년을 2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1, 2, 3를 이렇게 바꿔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정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5번 보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를 하였을 때 해지할 수 있었죠. 그죠?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납입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해지를 했기 때문에 해약 환급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 해약 환급금입니다. 기납입 보험료 아닙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인한 부활에서 새로운 보험계약이란 기존 보험계약과 자 누가 동일해야 됩니까? 보험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이 아니라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그죠? 피보험자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보장 범위도 유사해야 되죠. 그게 바로 예, 기존 보험계약과 유사한 계약, 네. 새로운 보험계약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부당한 계약 전환 시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자, 몇 개월입니까?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죠. 6개월 이내에 소멸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요 3개월, 6개월 요거 함정으로 요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임의대로 보험수익자 변경할 수 있죠. 여기까지 맞는 내용이네요.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됩니다. 그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자, 해지할 수가 없죠. 그죠? 단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제는 뭡니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피보험자가 동의만 해주면 되는 거죠. 네, 동의만 해주면 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의 변경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었죠.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 수익자 변경 시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죠. 자, 여기까지 맞는 내용입니다. 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예, 제가 금방 설명드린 내용 나왔네요. 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됩니까?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도 자주 함정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중개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 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자, 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보험중개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는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죠. 그래서 책임을 진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누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약관을 해석할 때 계약자의 특성에 맞게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자,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공통된 부분이고 범용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계약자의 특성에 맞게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약관 해석의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다르게 해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죠. 22번 보겠습니다. 자, 언더라이팅 시 직업별 위험에 따른 심사 기준 적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자, 직업별 위험이라고 하면 우리 딱 떠오르는 게 상해보험이죠. 상해보험은 직업별 위험에 따라서 심사 기준 적용하지요. 예, 뭐 나이에 따라서도 예, 심사 기준 적용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재정적 요인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예, 심사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 직업별 위험에 따른 심사 기준 적용합니다. 23번 보겠습니다. 표준 미달체 위험의 표준 미달체라고 하면 예, 정상인 경우보다 예, 위험의 크기가 더
큰 경우죠. 예, 우량체는 적은 경우고요. 예, 요걸 많이 물어봤었는데, 자, 이번 내용은 표준 미달체 위험의 크기와 정도가 기간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험료 할인의 방법으로 계약을 인수할 수 있다. 자, 이게 위험이 더 높은 거죠. 위험이 더 높은 경우는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할증이죠. 할증. 예, 보험료 할증의 방법으로 계약을 인수할 수 있고요. 보험료 할증은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차츰 감소하는, 자, 체감성 위험. 체감성 위험에 적용하는 인수 방법은 보험료 할증이 아니라 보험금 삭감이었죠. 삭감. 자, 이 부분이 최근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이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예, 항상성인 경우에는 할증, 그 다음에 체감성인 경우에는 보험금 삭감 이 방법으로 인수를 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보험인 윤리 강령. 예, 보험인 윤리 강령 한 번씩, 예, 간혹 한 번씩 나옵니다. 공공성, 경쟁력 제고, 성실봉사준법, 기술 개발. 얼핏 보면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건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공신력 제고였죠. 예, 요렇게 뭐 단어만 탁 이렇게 바꿔가지고 함정으로 나왔네. 조금 뭐 유치한 것 같긴 합니다만 시험이니까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제고 아닙니다. 25번 보겠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자가 진단 사실을 숨기거나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한 대리 진단으로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는 행위는 보험사기 유형 중 보험사고를 위장하는 행위가 아니라 얘는 사기죠, 사기.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26번. 평소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의해 가입하는 것은 얘는 보험사기 유형이라고 볼 수 없죠. 보험사기의 특성은 자발적으로 권유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가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보험회사 대리점에 방문을 해서 가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험사기 계약의 특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보험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지 않게 과다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 이거 좀 이상하죠. 특정 질병, 특정 기간에 고객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동일한 종류의 보험 상품을 여러 회사에 분산해서 많이 가입하는 행위. 자, 이런 경우는 보험 사기자들의 개인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보험 사기자들의 개인적인 특징은 뭐 허영심이 좀 많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경우가 개인적인 특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고액 또는 다수 보험 계약을 가입한다라고 하는 특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정확하게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내용을 하나씩 이렇게 읽어보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정답을 맞추시는데 그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적 체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입법 조치가 필요한 건 이미 입법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고객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법률적 체계가 다 마련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볼까요? 2008년도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사기 행위 금지, 2014년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적 체계가 이미 2008년, 2014년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으로 함정이 출제되는 지문이 꽤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29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을 설치한 SIU, 이거 보험회사에서 설치하는 거 맞죠? 금감원의 보험사기 대응단 및 생손보협회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춘다. 이거 다 맞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가 틀렸을까요? 보험사기를 처벌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처벌을 하는 행위는 하질 않죠.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비를 하는 거죠. 예, 적발 내지는 대비를 합니다만은 처벌은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지문은 재작년부터 한 번씩 이렇게 처벌이라고 하는 문구가 계속해서 포함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30번 마지막 문제네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한강교량에 SOS 생명의 전화를 운영한다.
자, SOS 생명의 전화를 운영하는 것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아니라 생명보험 업계에서 운영을 하는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 운영은 누가 합니까? 얘가 바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서로 바꿔놨죠. 자, 이 부분 여러분께서 구별을. 자살 문제에서는 이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바꿔놓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편 우리 30문제 함정을 찾아라 함께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2편 문제 함정을 찾아라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